안녕하세요. 현주와 진행 중의 안현주. 이진행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게스트를 모셨죠? 네, HR 분야에서 오래 일해오신 전문가분과 함께 해외 취업과 글로벌한 직장인으로서의 여러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한 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찐 전문가분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흥분이 됩니다. 네, 한 편 말고 여러 편으로 나눠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모신 게스트분 현주님 지인이신데요. 현주님께서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이세원 님입니다. 이세원 님은 인사 전문가시고요.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살면서 조직 생활을 경험하셨고 가장 최근에 일하셨던 곳은 OECD. 네, 너무 우리가 가고 싶고 알고 싶은 국제 기구죠. 네. OECD에서 인사 서비스 총괄 부문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셨고 현재는 어 직장인들 대상으로 아니면 대기업들 대상으로 다국적 마인드를 기르는 임원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엄청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이세원님 직접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세원이고요. 아까 네, 현주와 반갑습니다. 진행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시작됐지만 인사 팀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영어로 일하면서 그다음에 소통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그런 배울 점들, 그런 제가 리플렉션 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여기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아까 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 인사 그 부문장을 역임을 하면서 특히 그 인터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팀이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HR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팀이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것들을 여러 국적의 그런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저 또한 팀의 일원으로서 다국적 팀을 어떻게 이끌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아, 와, 네. 네.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쉽게 듣지 못할 그런 정말 멋진 찐 경험담이 쏟아질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적어도 3번 정도 나눠서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영어에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세모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외국 기업에서 계속 일하신 경력이세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영어권이 아닌 프랑스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외국 기업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도 사실은 본인의 영어 실력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세원님은 처음으로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 가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떠셨나요? 음, 사실 제가 영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야겠다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겠다 그런 시점이 좀 오래전의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경로였던 것 같아요. 뭐 음. 고등학교도 외국어를 전공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전공도 영어를 했었는데 어, 제가 사회 초년생 일적을 되돌려 보면 경영학이 아니라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취업을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어, 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 졸업생은 아니지만 인문계 졸업생 중에서
좀 성적이 좋고 이런 학생들만 좀 뽑아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치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유창했어서 인사팀에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되게 인사팀에 배정돼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무슨 좀, 뭐 선방에 서는 마케팅이나 음. 뭐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데 배정이 안 되고 약간 서포트 조직인 인사팀에 그래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대학생들 만나서 강의 취업에 대한 그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20년간 아직도 뭐 좀 짧은 커리어긴 하지만 좀 긴 분들에 비해서 그 커리어를 보면 사실 우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커리어도 어느 지점도 뭐 완벽하게 좋다거나 완벽하게 나랑 맞다거나 그런 거는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의 방향이 맞으면 대충의 방향이 맞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좋은 방향에 서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어가는 게 아마 커리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질문이 영어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강점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줘서, 뭐 인사팀에 배정을 하고, 해외 채용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학을 가고 싶어졌고, 그다음에 유학 생활 하면서,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인턴십하고, 뭐 그다음에 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좀, 어, 황당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런 틈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걸 소통하지? 영어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영어에 어려움을 겪으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약간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영어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모국어는 아니니까. 그 처음에 또 한국 기업에서 영어로 이제 해외 채용을 담당하셨을 때랑 그거랑 다르게 유학을 가서 완전 영어 환경에 놓였을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해외 취업을 하시면서 또 완전 영어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씩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혹시 이런 식으로 나는 극복했다 이런 노하우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유학을 딱 갔는데 인사 그 석사 과정이었는데 가자마자 저는 이제 막 그 수업을 듣는데 열중할 줄 알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근데 그게 네.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인턴십을 찾아야 되고 그 인턴십을 했었어야지만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커리큘럼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간 거였죠. 그래서 압박이 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뭐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턴십을 잘 구하고 인터뷰 음,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학생, 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은 그 기회가 잘 돌아오지도 않고 설사 저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도 제 인터뷰 답변들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 답변들이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네. 유창하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커리어 오피스 뭐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취업 지원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취업 지원 센터에서 뭐 이력서를 잘 써보는 법, 뭐 구조화하는 법, 그다음에 인터뷰에서 내 대답을 구조화하는 법, 인터뷰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수업은 아니고 그런 세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런 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도 뭐 후배들에게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중에서 이제 잡을 찾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좋은 내용들을 그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그 행동 기반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어, 대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도 물론 문제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영어 안에 들어가는 그 컨텐츠
그다음에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구조화시키고 이따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그 구조에 넣어서 그걸 잘 그 프레젠트 포장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아니면 단어가 조금 부족해서 보캐뷸러리가 부족해서 오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약점들은 조금 극복해 나가시면서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대답이랄까? 뭐 인터뷰를 볼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용에 좀 더 힘을 실으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그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은 '아 나 영어 어떡하지?'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죠.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든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든지 간에 영어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외국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혹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사실 머리가 다 굳은 어른이 돼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좀 비교적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외국계 기업에서 그다음에 글로벌과 일을 했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은 편해진 상태가 됐었던 것 같고, 그거랑 똑같이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영어는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외국어일 거고, 내가 영어를 못해. 약간 일직선상에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저 많이 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지금 그 걸음마를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시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는 그런 일직선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나는 한국어 이외에도 이런 외국어인 영어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노력을 지금 쏟고 있고 더 많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면 자신감을 가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없던 영어 실력도 조금은 더 유창하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지속성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도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나 뭐 코칭을 할 때도 사실 구글을 계속 켜놔요. 그래서 뭐 표현들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서치를 해서 그거를 바로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 지속적으로 계속 그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네. 지속성이 또 유지가 되려면 하고 있는 그런 그 영어를 접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 액티비티 이게 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콘텐츠여야지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은 뭐 리더십이나 뭐 인사 관리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아티클을 찾아 읽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운전하거나 운동할 때 팟캐스트로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저는 뭐 취미로 그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팟캐스트도 많이 뭐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에 약간 그걸 스며든다고 요새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굳이 좀 요약을 하자면 지속성, 그 다음에 내가 재미있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그 흥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내 업무랑은 그래도 조금의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조건들을 채워서 계속 해보시면 아마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약간 경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토플이나 이런 영어는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를 위한 영어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류의 영어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진짜 일에 쓰거나 정말 실체가 있는 거를 영어로 유학에서 배웠을 때는 아, 옛날식 토플 같은 영어를 공부해서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과 관련된 영어 문서나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관련돼서 그거의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한 영어 문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영어 실력도 유지가 되고 업무 역량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업무의 연장선상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 생활이 나오는 미드가 영어 공부에 좋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되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러거든요. 로스쿨 가기 전에. 근데 저는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회사 생활을 위해서 오피스가 나오는 미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 같기는 해요. 그게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일단 흥미롭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관련 지을 수 있는 거고, 저거 나도 부딪혀 본 상황인데, 그래서 깔깔거리고 웃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흥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정말 뭐 어떨 때는 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거기 그 나라 사람들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부자연스럽게 툭툭 내던지면 조금 안 맞거든요. 네. 나의 유창하지 않은 영어와 그다음에 그런 그 정말 로컬적인 표현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좀 부작용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물론 좋지만 그 방법들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뭐지? 아까 저는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뛰는 거, 러닝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거를 뭐 사실 저도 페이스북에 올린단 말이에요. 아, 오늘 얼마를 뛰었어. 그러면 제 패친들 중에서 소위 그럼 너도 그걸 하고 있니? 나 이런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해서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계속 네트워크가 계속 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럼 나도 들어볼까 해서 또 그게 또 그 영어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또 재밌게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뭐, 뛰기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러면 내 지금 전문 분야 리더십에 대한 팟캐스트도 알고 보니까 많았네? 해서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영어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있고 프로로 있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누구나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는 계속 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뭐 자기 개발을 좀 게을리 한다면 도태되기 쉬우니까 더욱더. 그래서 뭐 끊임없이 약간 나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한 성찰이 사실 뭐 혼자 가만히 방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분야의 그런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뭐 링크드인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어떤 뭐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그 SNS를 통해서 계속 내 그런 인적 그 지경을 좀 넓혀가다 보면 내가 이제 좀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또 접하기 쉽게 되고 그럼 그런 콘텐츠를 계속 접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런 그 영어 표현들도 있고 그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저도 그랬었고요. 어, 그렇네요. 사실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 찾아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끊임없이 영어로 된 걸로 찾아서 보거나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좋은 조언을 주셨네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주변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뭐 엔트리 레벨로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어 소통이 조금 모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취업 시장에서 쟤네들보다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 실력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를 좋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불안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채용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내가 네이티브가 아닌 상황에서 이 네이티브들하고 경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신감을 좀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들보다, lesser than. 그러니까 lesser than이라고 나오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일직선으로 놓고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계속 뭐 맞고 틀린 정답, 그 다음에 순위 매기는 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사고방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그들보다 이미 조금 부족한데? 근데 사실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리플렉션도 얘기를 했는데, 내 지금 생각을 지배하는 이런 어썸션들, 이런 가정들, 이런 게 뭐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나는 lesser than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에 취업을 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었고, 좋은 질문인데, 사실 요새 포지션들이 구인 그 광고들을 보면 네. 모든 조직마다 그 포지션에 맞는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 시작부터 우리 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고, 문화는 어떻고, 복리후생은 어떻고, 복리후생까지 써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직업은 뭐를 하는 거고, 어느 팀에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역량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 이야기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뭐 잉글리시, 코리안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정말 친절하게 써놓기 때문에 조목조목 제가 그 지원자들한테 드리는 그 말씀은 그거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상대방,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가 점점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음. 네. 거기에 기반해서 뭐 인터뷰 그 답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연관성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철저하게 좀 커스터마이즈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다르고 모든 조직의 문화도 다르고 모든 필요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나를 알고 그다음에 그 지피지기라고 하는데 그 남도 알고 근데 그 공부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시면 사실 그거를 표현하는 영어의 유창성, 영어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많이 그 지원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막 그런 회사에 지원한 경험들은 잘 없어서 학교에 지원하거나 이럴 때, 근데 사실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서 그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지 되게 연구를 하고 내가 좋은 핏인지 아닌지를 해야 이제 대학 입시를 잘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프로페셔널 스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외국계 회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형을 이제 이상적인 그런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근데
한편 든 생각이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job description을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말, 약간 뭐 능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5년 경력에 뭐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근데 그게 되게 빈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하고 성적 좋으면 뽑겠다는 거고 아무리 뭐 내가 말을 잘하고 이래도 뭐 예를 들어 뭐 토플 점수가 낮으면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 job description을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그거가 100%그 인재상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좋은 질문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의 비전, 그러니까 뭐 한국이건 뭐 외국이건을 떠나서 뭐 어떤 회사를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우리의 비전과 미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빈말처럼 들릴 때가 많은데 뭐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사실 저도 준비할 대답이 없는 거죠. 지원자들도.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러면 저 비전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좀 자르는 거예요. 뭐 가령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좋나? 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 모듈이 있는데 뭐 1대1, 뭐 회의 진행을 내가 잘하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과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잘 좁혀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구체화시키는 내 경험을 좀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좀 잘게 잘라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거기에 맞추는 그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했던 경험도 어떻게 잘게 잘라보고 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겼었어. 뭐 이견이 있을 때 차분하게 뭐 감정으로 치닫게 되지 않고 나는 그거를 참 잘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거죠. 그걸 잘게 자르고. 근데 그렇게 좀 대답을 준비를 하시면 사실 인터뷰어들도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내 경험도 하나에서 끝날 게, 나는 영어를 잘해. 이것보다는 뭐, 영어가 유창해. 아니면은 영어 좀 고급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 내지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공부할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사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게 잘라나가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 취업과 관련한 그 과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는 컬리지였어서. 근데 거기서, 이런 그 인터뷰, 목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데,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충돌 상황에 대한 경험과 뭐 해결 방안 이런 거를 써라. 뭐 이런 그 질문 하나에 한 네 개 정도의 세부 세션을 나눠서 그걸 뭐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게 의사소통 능력, 그러면 충돌 상황, 뭐 의사 결정 과정,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잘게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쓰라고 해서 이것도 팀 과제였는데 저희 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한 16개 정도의 그런 세션에 대한 답을 막 썼는데 점수를 엄청 못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받은 점수 중에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은 별로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거를 물었을 때, 그러니까 HR에서 이걸 물었을 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답변을 했던 기억은 있네요. 음.
약간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학생들이 분명히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쭈뼛거릴 텐데, 왜냐하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그러면 이 질문을 요렇게 좀 바꿔볼까?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의 커다란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좀 커다란 질문이지만, 그거를 조금 비틀거나, 그걸 조금 잘게 쪼개서, 그럼 요렇게 물어볼까? 뭐, 세 가지 정도? 요렇게? 그렇게 질문을 여러 번, 뭐,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진행님이 만약에 뭐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신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많이 부딪힐 테니까, 상대방한테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뭐 하면은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 사람의 의도도 질문을 받게 됨으로써 또 다시 생각해서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소통의 과정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결국엔 그럴 것 같아. 상대방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채는 것이 바탕이 돼야,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전달할지? 근데 사실은 어렵죠. 그 사람과 나는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입장에서 그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전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영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영어라는 것도 도구일 뿐이니까, 결국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계속 더 강조하시는 게 근본적인 마인드, 뭐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셨을 때 그런 뭐 조직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라는 거는 대체 어떤 걸까요? 되게 큰 질문 같은데 그거를 저도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좀 잘게 쪼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여러 조직에서는 화두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거든요. Diversity and Inclusion이라고 하고 뭐 여러 조직들에서 뭐 그런 노력을 좀 쏟아붓고 있는데 인사팀뿐만 아니라 뭐 전사적으로 어, 그러니까 한 팀에서 뭐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다 뭐 강점이 서로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뭐 지내온 환경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같은 그 국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것들을 좀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 그게 사실은 리더한테만 필요한 자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 조직원에서부터 그거를 훈련시켜야지 나중에 관리자가 됐을 때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역량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뭐 사회에서는 퉁쳐서 리더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리더십도 좀 문화권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거를 또 잘게 쪼개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소양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OECD에 있을 때 그 임원들의 그 면접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인 지원자들 중에서 특히 좀 안타까웠던 면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은 뭔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뭔가 내가 모든 답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조직원들은 나를 팔로우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뭐 리더십 이퀄 카리스마 이런 그 개념들도 많이 이제 은연중에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티클이나 뭐 이런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훌륭한 리더들 중에서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카리스마, 뭐 정말 칼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 그것도 좀 잘게 쪼개보고, 나랑 좀 연관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뭐 좋은 리더들, 내가 만난 좋은 뭐 팀원들, 동료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리더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색깔에 맞게 사실 대답할 때, 저는 정말 훌륭한 리더라서
없던 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할 수 있고, 푸시를 잘합니다. 라는 사실 답변을 한번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찡긋했어요.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팔로워들이 그런 리더를, 좋아하는 팔로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정말 나의 그런 제뉴인한 모습과 연관을 지어서 그거를 잘 포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 뭐, 리더십이라는 큰 화두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리더하고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더십에도 여러 형태가 있고, 그 모든 형태가 다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면 나의 정말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 나의 진정한 그 동료로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거를 또한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그거를 표현하시는 게 좋고 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에서 가리는 것들은 이분이 정말 이 포지션에, 이 자리에 계실 때 어떻게 비헤이브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성과를 도출해내는지를 알아내고 싶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는, 내 모습에 맞지 않는 그런, 아,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만 포장을 하시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다시 좀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내 모습과 정말 합당하고 좀 맞은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질문이 글로벌 마인드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들은 생각이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일부가 고유한 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사람들은 글로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로컬스럽게 사는 나를 버리고 뭔가 선진화된 뭔가 글로벌한 시민이 돼야 어울릴 것 같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대체 그놈의 글로벌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면서 이제 난 글로벌이 아닌가 보다.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저는 진행이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글로벌 마인드라는 거랑 나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거랑을 어떻게 링크를 시켜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도 정말 로컬스러운 나도 이미 글로벌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네.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세계 밖의 세계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안에 있고, 나도 지금 충분히 글로벌 시티즌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남,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또 일직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나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면 뭔가 저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글로벌한 리더 아니면 글로벌한 뭐 직장인 프로 이거는 왠지 나와 다른 세계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자신감을 찾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충분히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클, 좋아하는 뭐 책,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 그다음에 내가 계속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알고 계속 추구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래야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계,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만 계속 뭐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음. 나는 이미 글로벌한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글로벌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그러는데, 그거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깊이 안 해보고, 아, 글로벌 그러면 왠지 나랑은 정말 동떨어진 세계 같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사실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실체가 없이 단순히 내가 이제 좀 뭔가 나와는 다른 세계.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겁이 나는 세계, 두려운 세계, 이렇게 좀 생각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아까 중간에 그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해진다란 얘기는 그 다양성과 포용의 마인드를 이렇게 체화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나고 나만큼 다른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는 세계가 그냥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해외에서 살면서 놀랍도록 그런 게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어, 너무나 기본 개념이 아닌 것들이 여기만 캐나다에만 와도 뭐 정말 다른 영어들,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하는데 막 내가 아는 영어가 아닌 영어가 막 들릴 때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전화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인도 액센트가 강한 사람이 취직이 되지? 라고 한국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나 저 사람 액센트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 공공기관 일해도 되냐 막 이러는 그런 불평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냥 이것도 영어 저것도 영어 중국 영어도 영어 인도 영어도 영어 뭐 한국 영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콩글리시가 어쨌든 그리고 뭐 뭔가 다른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그 세상을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글로벌 마인드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맞는 들으면서 말씀이세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잘게 쪼개보기? 근데 음, 이게 잘게 쪼개보기를 '아 그래. 잡 디스크립션을 잘게 쪼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추상적이고 나와 먼 개념도 그렇게 잘게 쪼개보기 연습을 하면 되게 가까워지고 내가 그걸 그 안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겠구나.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거나 큰 개념은 항상 저 멀리에 놔두고 그걸 한 번도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훈련을 가르친 적도 없고 스스로 트레이닝해 본 적들도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점을 찾는 것도 더 어려워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칭을 하실 테니까 뭐 요즘 강점 기반 인재 육성 방식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봤는데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좀 강점을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너무 강점이란 말도 되게 크고 먼 개념이잖아요. 네. 뭔가 우리만의 문화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겸손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다시 말하면 그 겸손의 실체도 생각해 보면 여러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다음에 다양한 조직에서 그 expect 되는 겸손의 그런 expectation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OECD를 나올 때 그 팀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나도 좀 이렇게 그 조직에서 계속 그 승진을 하고 뭐 계속 리더가 되고 싶은데 네가 그동안 봐왔던 내 약점이 뭐야? 아니면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 질문을 지금도 많이 저한테 하고 있고 해왔었고. 근데 그건 참 좋은 자세 같기는 한데 사실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 에너지를 놓고 보면 그 약점을 찾아서 약점을 매니지하고 약점을 좀 강점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시간과 에너지와 그 노력을 쏟는 것보다는 뭔가 더 효율적인 거는 과연 내 강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 좀 힘을 쏟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에 기반을 둔 게 아마 스트렝스 베이스드 코칭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도 보면 그게 또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정말 강점이 확실하게 강한 사람들이 여럿 모였을 때
또 조직의 다양성이 또 충족이 되기도 하고, 더 색깔이 강한, 그다음에 더 이게 집단의 그런 지성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조직을 관리할 때도 사실 강점을 좀 더 독려를 많이 하고 그거를 많이 알리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정말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물론 기본이 다 중요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약점을 찾아내고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뭐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하는데 부족할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왔을 때는 그 약점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만 않도록 관리만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내 에너지나 이런 그 시간은 좀 내가 좋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좀 힘을 쏟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내 자신감과 아까도 자신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신감을 가지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약점이 절대적인 약점이 되고 또 강점이 절대적인 강점이지는 또 않거든요. 그냥 음, 특징일 뿐이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특징일 뿐이지 어떤 특징이 어떤 상황에서는 강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선 또 약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가령 뭐 아까 소통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뭐 이견들이 있을 때 감정으로 잘 치닫지 않는 그런 침착함이 있어.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 또 힘이 딸리거나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일직선에서 강점, 약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의 나의 특징들, 뭐 이렇게 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아마 그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흥미를 가지고 그 자신을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팀원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의 강점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뭐 회의를 주관하는 상황에서 너는 참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더라.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좋은 점 같으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계속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닦아놓은 길을 그거를 더 잘, 뭐 성적을 더 잘 받을 생각보다는 지금의 사회는 사실 다양성, 그다음에 개별성이 더욱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 사실 1차 산업혁명, 뭐 이런 산업혁명이 끝나고 4차로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너의 개별성, 고유성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게 책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 조직원들에게 이야기해준 그 말과 좀 일맥상통해서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저도 사실 뭐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브랜딩 같은 걸 하면서 뭐 강점 찾기 아니면 수합 분석 이런 거 하고 강점을 강조해서 어쨌든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뭐라 좀 이렇게 좀 큰 관점에서 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말고도 준비된 주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길어졌고 해서 이번에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더 많은 얘기들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 뵙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랑 처음 방송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시작하기 전에 좀 겁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이런 이야기를 해본 게 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 저는 모국어가 당연히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아,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또 방증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을 할 때 하면 소통을 할 때 굳이 한국어의 유창성, 영어의 유창성이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거를 좀 많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어도 좀 나도 한국어로 좀 조리 있게 표현하는 거를 많이 좀 지속적으로 저도 흥미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놀라운 후기였네요. 네. 오늘 충분히 네, 아주 유창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글로벌 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인사 전문가를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도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마지막 이세원님하고 하는 에피소드 마지막 시간에 Q&A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 되게 궁금하고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내가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인사 전문가에게 나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